개인회생을 하면 열의 9은 꼭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떤 채무자도 예외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1금융에서 돈을 빌리다가 여의치 않으면 카드사나 2금융에서 돈을 빌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빌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친구나 동료한테 빌리다가 이것도 안 되면 카드깡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깡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채무자들을 보면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한테 돈 빌리고 못 갚은 게 대부분 있으세요. 물론 자영업자가 물건 받고 거래대금 못 준 거, 이것도 논리는 똑같은 논리가 되겠죠. 그것도 개인 채권자니까. 첫 번째로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는가, 아니 갚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나중에 결정할 일이고, 아무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약에 저 채무를 안 갚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해서 다른 채권처럼 일부 변제 나머지 탕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한테 빌렸든 카드사한테 빌렸든 거래 대금을 못 줬든 동료한테 빌렸든 친구한테 빌렸든 채권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문제가 신용회복위원회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보기에서 진행을 하는데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이죠. 금융권들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그 가입된 금융사한테는 구속력이 있지만 친구나 거래처 채무 이런 거에는 채무를 감축하라 마라, 분할 변제하라 마라 말할 권한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허위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국민은행에 1억을 빌렸는데 매달 변제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가상계좌로 100만 원 넣으면 국민은행에 100만 원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국민은행에 1억 빌린 것도 있는데 친구한테 1억 빌린 채권도 목록에 포함을 했어. 그러면 내가 변제금을 100만 원 내면 국민은행 50만 원, 친구 50만 원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있는 채권 없는 채권 다 집어넣어야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채권도 5억, 7억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내가 내는 변제금은 거의 다 내 친구들한테 돌아오고 은행에 변제하는 금액은 거의 없어질 것이니까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허위의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개인 채권자를 포함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민은행에서 빌린 돈은 은행에 방문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변제기가 언제인지, 얼마를 변제했는지, 연체이자는 얼마인지, 원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문서로 서면화해서 발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친구나 동료한테 빌린 채무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근거를 보자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친구가 나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을 했든 지급 명령을 보냈든 내용 증명을 보냈든 아니면 우리 사이에 공증을 작성했든 계약서를 작성했든 돈을 빌리고 계좌 이체 받은 내역이 있든 이자 지급한 내역이 있든 간에 뭐든 간에 우리 사이에 채권이 성립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인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고 목록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개인 채권자를 포함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긴요? 면책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변제금을 가상계좌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받아서 은행하고 친구하고 거래처하고 그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배당해주고 3년 동안 나는 변제를 하고 변제 못한 금액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니까 나는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은 없는 거죠. 물론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미안하니까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득을 좀 올려서 회생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변제를 해주시던데 뭐 그건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만 가족 채무는 포함하면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 친밀한 가족관계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변제를 못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무는 크고 소득은 조금밖에 안 된다고 사정해서 변제금 좀 낮추어 달라고 사정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변제금을 내고 있는데 내가 낸 변제금의 절반이 나의 배우자나 나의 부모님한테 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변제금 내고 절반이 우리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법원이 볼 때 이거는 채권 존부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지 못한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을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었을 때는 채권의 존재가 소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 간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해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빌렸든 동료 가족한테 빌렸든 그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고 탕감 받을 수는 있는데 허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포함해서 3년 변제하면 변제 못한 나머지는 면책이 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더 변제를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가까운 가족 간의 채무는 집어넣어도 법원에서 다시 제외하라고 보정 권고가 나올 수도 있다.